예,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형성과 중앙집권국가로의 성장, 백제의 건국신화 분석, 그리고 백제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자 지도자인 이 소선호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 기억나십니까?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왔죠. 부여의 위치 기억납니까? 여기 부여죠. 부여에서 내려온 고구려, 주몽이 세운 국가죠. 태조왕 때 요동, 옥저, 동예 이렇게 고구려가 발전하죠. 그러면서 여기 있던 현도군, 중국 현도군 기억나십니까? 중국이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현도군, 4개의 군 중에 여기 현도군, 여기를 박살냅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전쟁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고구려. 자, 다시 백제로 옵니다. 부여에서 출세가 어려워지자 주몽이 부하들과 함께 압록강 근처에 내려와 자신보다 8살 연상이며 온조와 비류라는 아들 둘 있는, 남편은 죽었습니다. 둘 있는 소선호와 결혼을 했습니다. 소선호는 여러분 같으면 나이가 8살 많은 여자와 그리고 온조와 비류라는 아들 둘 있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예. 소선호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당시 압록강 지역, 압록강은 어디냐? 압록강은 어디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강, 요 압록강 요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배자, 연타발의 딸,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주몽 입장에서는 딸이 공주니까 이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소선호는. 주몽 입장에서는 압록강 지역의 지배자인 이 연타발의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딸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타발과 소선호 입장에서는 왜 좋은가 하면은 이 주몽이 전쟁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기술이 뛰어난 주몽, 그 부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선호의 도움으로 주몽이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주몽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주인공, 여자 주인공 누구도 있다? 예, 소선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과 소선호가 힘을 합쳐 세운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부여에서 유리가 아버지 주몽을 찾아옵니다. 주몽은 다음 왕으로 누구를 앉히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친아들인 유리를 다음 왕으로 앉히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죠. 누가 열받느냐? 소선호는 열받아 죽겠습니다. 주몽에게 네가 누구 때문에 왕 됐는데 나는 쫓겨는 온조와 비류는 우야노 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유리라면은 소선호를 왜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소선호의 아들들인 온조와 비류를 왜 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온조와 비류 그리고 소선호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태양은 하나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소선호는 주몽에 대한 배신감 속에서 48세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48세 같으면 정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인 소선호는 이 고구려에 대한 배신감 속에서 아들 온조와 비류와 함께 한강유역, 여기 한강, 오늘날의 서울이죠. 여기로 이렇게 요 압록강에서 이 한강유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백제입니다. 백제. 옛날에 드라마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소선호, 주몽, 온조, 비류, 유리. 옛날에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은 여자는 소선호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자 차별이죠. 이거는 참 안타깝죠.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는 비슷했을까요?
비슷합니다. 왜? 백제를 세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고구려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부 다 부여에서 내려왔죠. 출발은 부여 고구려에서 또 내려왔죠. 부여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다? 백제.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는 우리 민족이다. 예, 이런 말입니다. 무덤 형태는 당연히 어떨까요? 고구려도 돌무지 무덤이고 백제도 돌무지 무덤입니다. 무덤 형태가 다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같은 형제인데 같은 민족인데 서로 친하게 지냈을까요? 원수로 지냈습니다. 원수. 근거는 뭘까요? 소선호와 온조와 비류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백제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합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왜? 머성강 유역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니까 일찍부터 농업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발전합니다. 철기 문화가 발전한다라는 말은 전쟁 무기가 뛰어나다. 철제 전쟁 무기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지도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백제 한번 보십시오. 이 한강, 농사가 잘 되거든요. 이 한강 지역에 농사가 지금도 농사가 제일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돈이 많죠. 그 돈으로 철기 문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중국으로 가기가 쉽죠. 한강.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위왕 때 이름도 곱지요. 고위왕 때 전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어느 강 유역을 다 장하겠다? 한강 유역을 다 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이 세죠. 그러면서 왕권이 세지면서 관등제와 관복제, 관등제라는 말은 관리의 등급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즉 너는 높은 등급, 너는 낮은 등급을 누가 정했다? 왕이 정했다. 그러니까 왕이 세니까 귀족 관리의 등급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관리의 복, 관은 관리, 복은 옷, 관리의 옷 색깔을 정해줬습니다. 이는 왕의 권력이 귀족보다 세니까 옷 색깔도 정해주고 등급을 정해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전성기를 맞이한 게 누구냐? 건초고 왕입니다.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고 어디 일대를 황해도 일대를 차지합니다. 황해도 일대 그리고 요서지방에 진출하고 산둥, 규슈를 교류를 하고 일본에게는 칠지도라는 칼도 줍니다. 그리고 중국 침유왕 때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요거 지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근초고 백제 전성기 근초고 왕 때 모습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요하의 서쪽이니까 랴오허강이라고 중국어로는 중국 발음은 랴오허강, 우리말로는 요하의 서쪽이니까 요서, 산둥,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여기가 황해도거든요.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칼도 줍니다. 무슨 도? 칠지도. 요거 한번 봅시다. 칠지도를 보고 생각해보자. 백제와 왜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친한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서로 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백제는 스스로를 왜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평등한 관계로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근거를 갖고 적어봅시다. 근거.
한번 봅시다. 칠지도. 백제 근초고 왕이 외에게,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외에게 선물한 칠지도. 칼 모양이, 예, 요렇게 칼의 가지가 7개, 본체 그리고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칠지도라고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외왕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선물해 준 겁니다. 선물이니까 사이가 선물한 사이니까 외와 백제는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선물했고 너가 후대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백제가 집안 대대로 전해줘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백제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 고국원 왕이 전사한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 백제와 외, 그러니까 쓸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백제는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낸다? 백제는 고국 원왕은 죽이고 일본에게는 일본에 없으니까 외에게는 선물을 보냅니다. 야, 이거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거 백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관계가 어떨까요? 매우 나쁘겠죠. 예, 이번에 한번 문제를 답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